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즉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SBS에서 의뢰한 조사인데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우리 생각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실제 나온 그 산물인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분배는 많이 악화됐거든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약 2.9에서 5.5%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7.1%에서 많게는 9.5%까지 예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장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장률은 작년에 겨우 2%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의 생활 수준입니다.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지표를 보면, 그 증가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3.3%에서 5.3%까지 이렇게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5%에서 2.5%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국민의 평균 삶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2배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지고, 또한 그 분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5분위 배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가 가용한 것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배가 가장 악화된 것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분배가 다 악화됐는데요. 왜 이렇게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2020년 4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표본은 506명으로서 종로구에 있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11.9%가 되겠습니다. 이 응답률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조사 의뢰자는 SBS 방송국이고, 조사 기관은 입소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63.5%를 차지했고, 황교안 후보가 26.7%를 차지했습니다. 과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하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날지는 몰랐습니다. 즉 현 정부의 경제 실정들이 많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좀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표본은, 즉 언론사에서 발표한 표본은 506명입니다. 바로 그 506명이 응답한 사람에 대한 표본입니다. 즉 응답한 인원이 50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506명을 무응답한,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합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무응답을 했는데 3,751명이 무응답하게 됐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8.1%나 됩니다. 자, 아까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크게 앞선 것은 바로 이 응답 표본에서 이낙연 후보가 63.5%를 차지한 것이고, 황교안 후보가 26.7%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응답 표본은 1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결과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마치 유권자 전체에서 이낙연 후보를 63.5% 지지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는 26.7%로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론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응답 표본의 그 지지율도 응답 표본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무응답 표본이 88.1%나 되는데 이 무응답 표본도,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이낙연 후보를 63.5% 지지하고 황교안 후보를 26.7% 지지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 가정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응답 표본이, 즉 응답하지 않는 그 표본 안에 이낙연 후보가 26.7%, 황교안 후보가 63.5% 이렇게 완전히 결과가 뒤집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응답하지 않는 표본이 88.1%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응답 표본을 이제 언론사들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응답 표본에서는 63.5%로 이낙연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거 나와 있지만 그 응답률은 약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88%에 해당하는 대다수 표본은 바로 응답하지 않은 표본인데, 그 응답하지 않은 표본, 그게 바로 블랙박스가 됩니다. 그 블랙박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는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은 무응답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응답 오차는 바로 응답률 곱하기 응답 표본과 무응답 표본의 구성의 차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응답 표본의 평균과 무응답 표본의 어떤 평균, 즉 응답 표본으로부터 무응답 표본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응답 표본과 무응답 표본의 구성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응답 표본은 이낙연 후보가 63.5%, 황교안 후보는 26.7%, 그 구성이 무응답 표본에도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바로 무응답 오차를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응답률과 관계없이 무응답 오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0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면 응답률과 전혀 관계없이 무응답 오차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죠. 응답률이 아주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말자. 즉 30% 이하는 공표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즉 그 무응답 오차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응답률이 높다는 거는 응답률이 낮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률이 낮으면 무응답 오차는 커지는데, 그 전제는 이 응답 표본과 무응답 표본의 구성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안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0이 되니까 이 응답률이 낮거나 높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무응답 오차가 있다고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응답률이 낮으면 그 무응답의 그 구성이 응답률 구성하고 같을 확률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낮을 경우에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응답률이 낮고 높고는 이 무응답 오차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응답 표본과 무응답 표본의 구성이 얼마큼 차이 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크게 이기게 나온다는 결과는 약 11.9%밖에 안 되는 그 응답 표본을 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훨씬 많은 88%는 현재 블랙박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적극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인 성장도 안 좋고 분배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안 좋거나 영업이익률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주가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도 이 국가에 대한 큰 주주거든요. 대주주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분율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권자들이 다 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 대주주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주주인 본인이 자기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 돈이 지금 사라질 것 같으니까 크게 따지는 거지만, 이쪽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엄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매달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 10%나 여러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에. 그래서 여러분은 대주주로서 명확한 여러분들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15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 주주총회 하는 날입니다. 그 주주총회 하는 날 대주주인 우리가 반드시 가서 그 인풋 대비 아웃풋 결과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